우리는 전직 어린이였다. 얼마 전 주위에 6살짜리 딸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다가 컵에 담긴 물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엄마, 물속에 그의 얼굴이 있어. 여자아이는 유치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종일 강아지처럼 쫓아다녔다. 남자아이가 뛰면 뛰고 걸으면 걷고 멈추면 멈췄다. 그러지 말라고, 그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질리게 마련이라고 말해줘도 아이의 귀에는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그 애가 보고 싶다며 울었다. 종종 멍해졌다. 아이는 사랑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이란 명사에 빠졌다는 조금 특별한 동사를 쓰는 건 사랑이 젖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와 만나 크나큰 낙차를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쿨하고 드라이한 사랑 같은 건 이제 잘 믿지 않게 됐는데, 그건 물기가 없는 곳에선 어떤 생명도 자라지 않는 이치와 같다. 생명이라곤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 선인장이 존재하는 건 어딘가에 있을 오아시스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반짝인다. 그래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17살짜리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74세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삼각관계에 휘말린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망측, 주책, 주적 같은 말은 사랑에 붙이는 좋은 글씨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이나 인종, 성별의 차이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신나게 틀어놓고 걷는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다.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쳐다본 건 휴식을 즐겨야 할 한적한 공원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올린 라디오 때문이었지, 그 나이가 싫어서가 아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오순도순 공원 데이트라도 하려면 볼륨을 저렇게 높인 라디오를 틀고선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쥐에게 6살 꼬맹이의 사랑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단번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래라는 말이 날아왔다. 요즘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 어쩐지 반박하기가 힘든 말이라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6살 꼬마의 사랑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두 전직 어린이였다. 그녀가 시련을 당하면 누구보다 잘 위로해주는 이모가 되고 싶다. 내 마음의 안전지대. 매튜는 말이 어눌하다. 어느 정도냐면 앤에게 선물할 퍼프 소매 원피스를 사기 위해 샬롯 시내의 양품점에 가지만 결국 여 점원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한 농기구와 씨앗만 잔뜩 사들고 올 정도다. 앤에게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예쁜 옷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매튜는 결국 마릴라 몰래 린드 부인에게 부탁한다. 평소 마릴라가 만든 옷을 볼썽사납다고 생각했던 린드 부인은 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살면서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선물 받는 경험은 흔치 않다. 애는 리본이 달린 퍼프 소매 원피스를 선물 받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감격한다. 선물이 분에 넘치는 사치품이든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든 중요한 건 나를 생각해준 누군가의 관심을 아는 일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건 모진 세상을 살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의미일 테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쪽보다 덜 사랑하는 쪽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많이 애쓴다.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맞득치 않아 하는 쪽이 자신을 버리면 미숙한 그들로선 생존이 어려워진다. 아직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본능이 발달한 아이들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효자, 효녀가 되는 뜻밖의 일은 이런 기저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TV 고발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아동학대 부모에게서 아이를 구해낼 때 아이가 부모에게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사랑만이 애착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에 생긴 결핍 때문에 평생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가장 나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지만 매튜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마릴라는 단호한 원칙주의자지만 매튜는 가끔 그 원칙을 뛰어넘는다. 매튜는 앤이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믿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라본다.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면 이들은 앤에게 완벽한 양육자들이다. 매튜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도 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매튜의 깊은 사랑으로 결핍 없는 독립체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매튜의 죽음에도 앤은 그토록 어른스럽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릴라의 엄마 수업. 처음부터 앤과 길버트는 잘못 만났다. 가장 전형적인 연애소설의 남녀 주인공처럼 이들은 만나자마자 곧바로 원수가 된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이 빨강머리를 얼마만큼 싫어하는지 전혀 모른 채 평소대로 장난을 친다. 홍당무, 홍당무. 교실 창밖 풍경에 넋이 나간 앤이 자기 말을 듣지 못하자 길버트는 심지어 앤의 머리를 잡아당기기까지 한다. 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앤은 미니 칠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친다. 칠판은 두 동강 났다. 물론 이 장면을 보고 가장 분노한 것은 필립스 선생님이다. 나쁜 일은 어째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까? 밖에서 노느라 수업 시간에 늦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뛰어 들어오던 애는 필립스 선생님에게 불려가 혼쭐이 났다. 선생님은 지각에 대한 벌로 앤을 일부러 길버트 옆에 앉게 한다. 짝꿍인 다이애나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앤은 학교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마릴라는 당황한 나머지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운 린드 부인에게 찾아가 앤의 일을 상의한다. 린드 부인은 필립스 선생님이 수업에 늦게 들어온 다른 아이들도 앤과 함께 벌을 주는 게 공정한 일이라고 얘기한다. 만약 자신 같으면 아이가 학교에 스스로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두 번 다시 학교에 대한 얘긴 꺼내지 않겠다는 충고도 한다. 일주일도 못 가서 앤 스스로 학교에 가겠다고 말할 거라고 마릴라를 다독이면서 말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집에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날 거들어서 조금씩 집안일을 익혀나가야 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는 아니잖아. 다른 건 제껴두고 요리부터 알려주마. 마릴라를 보며 앤이 하는 말은 이것이다. 아주머니, 제 기분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누군가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 그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부른다. 어쩌면 그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빨간머리 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마릴라를 결코 좋아할 수 없었다. 냉정하고 차갑고 엄혹한 그녀의 고집이 싫어서 그랬다. 하지만 빨간머리 앤을 긴 세월에 걸쳐 보다 보니 이제 마릴라의 마음이 눈에 들어온다. 만약 내 아이가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빨간머리 앤은 앤의 성장기면서 마릴라의 양육일기도 하다. 아이 앞에서 매일 실패만 하는 많은 엄마들처럼 그녀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엄마인 셈이다. 언제나 기상천외한 실수를 하는 앤 못지않게 잦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마릴라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좋다. 아이의 성장기보다 이제는 아줌마의 늦은 성장담이 내 마음을 더 잡아끈다.